저번 서밋 리뷰에서 저전력 프로세서임에도 굉장히 전력을 고파했던 타이거 레이크 프로세서가 얇고 가벼운 폼팩트에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비싼 돈 주고 직접 구매한 델 XPS 9310의 성능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얘는 성능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정말 얇고 컴팩트한 프리미엄 울트라북이지만 이번 리뷰에서는 성능 측면에서만 접근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리뷰했던 MSI 서밋 B15랑 완전히 동일한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서밋에 비해 XPS는 쿨링 측면에서 제한이 더 심한 노트북이기 때문에 같은 프로세서가 어떻게 다른 성능을 내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트북은 G마켓에서 빅스마일데이 쿠폰 적용가로 169만원에 구매했으며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i7-1165G7 CPU, 인텔 Xe 내장 그래픽, 4267MHz 클럭을 가진 LPDDR4X 듀얼 채널 16GB 램, SSD는 512GB의 웨스턴 디지털에서 제조한 NVMe SSD를 사용하고 있었고, 디스플레이는 13.4인치 1920x1200 풀 HD 플러스 500니트 안티글레어 패널을 사용했고, 52W 배터리, 와이파이 6 지원하는 킬러 AX1650 무선랜, 실측 무게 1180g이었습니다. 노트북의 내부는 겉으로 보이는 별 모양 나사를 제거하고 살살 모서리를 드러내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SSD 교체 말고는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굳이 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두 개의 작은 쿨링팬과 그 팬 사이를 연결하는 한 줄의 히트파이프로 이루어진 쿨링 구조입니다. 노트북 자체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52W의 배터리가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벤치마크로 들어가겠습니다. 델 파워 매니저에서 성능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 특별히 언급이 없는 경우 벤치마크는 울트라 퍼포먼스 모드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CPU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네벤치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시네벤치의 새 버전인 시네벤치 R23이 릴리즈되었거든요. 이전 버전인 시네벤치 R20과 가장 큰 차이점은 10분 이상의 긴 부하를 기본적으로 준다는 점이고, 좀 더 긴 부하가 걸렸을 때 CPU 성능을 보는데 유리하겠습니다. 한동안은 R20과 R23 점수를 둘 다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네벤치 R20입니다. 울트라 퍼포먼스 모드에서는 CPU 패키지 전력이 아주 짧게 49W를 찍으면서 100도를 찍고 내려와서 잠시 동안 28W 3.3GHz의 클럭을 유지하였으며 CPU 온도는 95도를 찍었습니다. 그 후에 팬 속도가 조금 올라가면서 92도로 온도가 떨어지고 이후 전력과 클럭, 온도가 계속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회차 점수는 2137점, 그 이후 점점 떨어지며 5회차에는 1823점을 마크했습니다. 최적화, 즉 균형 모드에서 시행했을 때는 처음에 아주 짧게 49도를 찍으며 100도를 찍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후에 잠시 유지하는 전력이 25W, 클럭 3.1GHz이며 온도는 90도 내외였습니다. 그 다음 팬 속도가 조금 올라가면서 87도로 온도가 떨어지고 이후에 최하 15W까지 전력이 떨어지지만 전력과 클럭은 마찬가지로 계속 요동칩니다. 1회차 점수는 2043점, 5회차에서 1712점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른 노트북과 점수를 비교해보면 같은 CPU지만 더 높은 전력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밋 B15에 비해서는 점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네벤치 R23 점수입니다. R20과 점수가 많이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멀티 점수 4671, 싱글 1445점으로 싱글코어 점수는 높지만 멀티코어 점수는 젠북 UM4 이후의 4502U 점수보다 더 낮습니다. 앞으로 R23 점수는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긱벤치입니다. 긱벤치 5에서 싱글코어 1545, 멀티코어 5569점으로 오히려 MSI 서밋 B15보다 더 점수가 높았습니다. 다만 긱벤치 점수는 CPU의 짧은 부하만 주는 벤치마크이기 때문에 CPU의 전력 제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블렌더 CPU 렌더링 테스트에서는 대표적인 테스트용 파일인 블렌더 BMW 파일을 CPU 렌더링 하는데 8분 39초가 걸려 서밋 B15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컴퓨터의 일상적인 성능을 테스트하는 PC마크 10에서는 총점 4690점으로 서밋보다 좀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더 높은 클럭의 메모리, 더 빠른 SSD가 점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프리미어 프로 테스트입니다. 제가 항상 테스트에 사용하는 소니 카메라 4K로 촬영하고 나름 빡센 색 보정을 시행한 4K 시퀀스를 타임라인에서 재생했을 때
4K 해상도를 재생해도 원활한 플레이백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가속을 켜고 4K 유튜브 프리셋으로 인코딩을 했을 때 11분 13초가 걸렸습니다. 서밋 B15보다 꽤 빠른 결과였고 거의 MX350을 사용한 젠북 UM433과 비슷한 속도였습니다. 빠른 메모리와 SSD 영향이 있을까요? 시네벤치나 블렌드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CPU 자체의 성능은 분명 제한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 프로 실사용 성능은 더 좋았습니다. 같은 시퀀스에서 색 보정을 시행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지우고 인코딩을 해봐도 5분 13초로 서밋에 비해서 더 빠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화면이 작긴 하지만 간단한 영상 편집용으로 쓰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3D 마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노트북에서는 클럭이 자꾸 요동치는 탓인지 3D 마크 점수가 일관적으로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특히 바디가 충분히 쿨링된 상태에서 측정한 점수와 발열이 생긴 다음 측정한 결과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각각 테스트에서 3회차에 시행한 점수를 기준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파이어스트라이크 점수를 보면 그래픽 점수는 서밋 B15보다 더 뛰어난데 피직스 점수는 더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CPU가 사용하는 전력 자체는 더 떨어지지만 LPDDR4X 램 클럭이 더 높아 그래픽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타임스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픽 점수는 서밋보다 좀 더 높고 CPU 점수는 더 낮았습니다. 멀티플랫폼 벤치마크인 와일드라이프의 경우 무려 12,000점 이상을 기록하며 서밋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만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3D 마크 점수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MX350과 비교해서도 그래픽 점수는 명백한 우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럼 게임 성능도 이 점수에 걸맞게 잘 나올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트북은 게임 중에 CPU 패키지 전력이 15W로 제한되고 이건 울트라 퍼포먼스 모드로 설정해도 배터리 설정, 최고 성능 모드로 설정해도 이 제한을 풀 수가 없더라고요. 몇 가지 게임들의 프레임을 확인해 봤는데요. 화면이 16:10으로 수직으로 좀 더 길어 표시해야 할 프레임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게 프레임에 악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고려해도 같은 타이거 레이크를 쓴 서밋보다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커스텀, 보존에서 테스트한 거라 실전에서는 좀 더 프레임이 떨어지겠지만 최상업에서 평균 120프레임, 1%로 53프레임으로 서밋에 비해서 평균 프레임은 괜찮지만 하위 프레임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상황에 따라 옵션 조절하면 플레이하는 데는 큰 문제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발로란트입니다. 훈련장에서 스킬을 사용할 때 기준으로 최상업 평균 35프레임, 최하업 평균 76프레임이 나왔습니다. 발로란트는 서밋에서도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아니었는데 여기서는 더 떨어지는 결과였습니다. 문명 6를 중간 옵션에서 테스트하였을 때 내장 벤치마크에서 그래픽 테스트 프레임과 AI 턴 시간 모두 서밋에 비해서 조금 더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배틀로얄 게임인 에이펙스 레전드의 경우 최하업 기준으로 훈련장에서 평균 36프레임, 1% 로우는 17프레임 정도 나오고 굉장히 버벅이는 느낌이 심했습니다. 원신 역시 상업에서 평균 24프레임, 1% 로우 18프레임으로 서밋에 비해서 프레임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GTA5의 경우 해상도 이외에는 이전 다른 울트라북에서 사용했던 옵션 세팅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대충 중하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장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가장 마지막 자동차 시내 프레임을 측정하였고 평균 42, 1% 로우 26프레임으로 역시 별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일관되게 MSI 서밋에 비해서 게임의 실제 플레이 프레임은 더 떨어지게 측정되었고 이는 3D마크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과 괴리가 큰 결과였습니다. MX250이나 350 그래픽 혹은 라이젠 르누아르 내장 그래픽 노트북과 비교해도 게임 성능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게임 중 전력 제한이 심하게 걸려있는 만큼 CPU 온도는 무슨 게임을 하든 60도대 초반에도 유지되었고 팬 소음 역시 굉장히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XPS의 팬은 사실 뭘 하든 간에 결코 시끄럽고 빠르게 도는 법이 없으며 성능보다는 정숙함에 초점을 둔 팬 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노트북의 표면 온도는 꽤 올라가는 편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52Wh로 MSI 서밋 B15와 완전히 동일한 용량입니다. 그런데 화면 밝기 50%, 음량 30%, 풀 HD 60fps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연속 시청했을 때 8시간 30분 배터리가 갔습니다. MSI 서밋과 비교하면 3시간 이상 더 오래가는 배터리이며 비슷한 배터리 용량에
르누아르나 인텔 10세대 노트북보다도 더 오래 배터리가 갔습니다. 시스템이 아이들 상태일 때 전력 소모가 굉장히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고, 부하가 걸리면 배터리 용량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오래 배터리가 버텨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의 실제 체감 배터리 타임은 상당히 길었는데, 굉장히 밝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50% 밝기 설정으로도 실사용하기에 충분히 밝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밋 B15가 배터리 효율이 좋지 않았던 건 타이거 레이크의 탓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XPS는 전력 제한이 더 빡세게 걸려있는 타이거 레이크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하가 걸렸을 때 성능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게임 성능은 스펙이나 벤치마크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요.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낼 수 있는 성능은 좋은 편이고, 빠른 메모리와 SSD 덕분인지 프리미어 프로의 성능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또 배터리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 용량 대비 배터리 타임도 뛰어납니다. 어차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텔 CPU의 성능에 그렇게 많은 걸 기대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인텔 CPU 들어간 노트북을 인텔 보고 삽니까? 노트북 예쁜 거 보고 사면 거기 딸려오는 게 인텔인 거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노트북은 롤 수준의 간단한 게임이나 풀 HD 수준 영상 편집 등은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으면서 문서 작업이나 동영상 감상할 때 배터리 효율은 상당히 좋은 편이니까, 솔직히 이 노트북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성능 측면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노트북의 종합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 성능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